안녕하십니까. 큐잉글리시 제이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고등학교 2학년 이번에 24년 3월에 치러졌던 전국 모의고사 내신 대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는 그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에서 다운받아 주시고요. 밑줄하고요. 형광펜 있죠. 네, 밑줄은 문법 위주로 필기하실 부분이고요. 초록색 형광펜은 영작이 나올 만한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지문에 나오겠지만은 따로 분홍색으로 표시해 둔 곳은 빈칸이 나올 만한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재에는 그 분홍색 빈칸은 안 돼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고 따로따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8번 질문이고요. The arts craft people of Greenville. 이 art craft를 한꺼번에 공예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네, 공예 하시는 분들에게 그린빌에 연간 열리는 fair, 이게 박람회라는 뜻이죠. 언제 열리냐면은 5월 25일 그 다음에 from 언제부터?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자, 그것을 위해서 그린빌 커뮤니티 센터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스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곳은 투부정사 rent, 빌려줄 곳이죠. as, 이때 as는 뭐뭐처럼이라는 전치사예요. 전치사인데 원래는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앞에 있는 말들, 이게 그 부스 공간을 빌려주려고 제공한다는 말에 생각이 됐기 때문에 요것만 남은 거죠. 예전 연도들처럼 네, 빌려줄 부스 공간 제공하겠습니다. 투부정사 뭐뭐하기 위해 목적이겠죠. 당신의 공간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방문하십시오. 우리 웹사이트를. 그리고 complete, 완성해 주세요. 등록, 서류, 폼도 서류라는 뜻으로 서식 이렇게 쓰일 때가 있겠죠. 언제까지? 4월 20일까지 등록을 맞춰주세요. 바로 2번 문장이 이 글의 키 센텐스가 되겠죠. 키 센텐스. 그 다음에 임대료는 $50고요. all the money, 모든 돈. 우리가 받는 모든 돈, rental fee. 임대료에서 받는 모든 돈을 money가 주어고 goes가 동사 단수고요. go to 부정사 뭐 하게 되냐면 후원하게 됩니다. upcoming, 앞으로 다가올 활동들을 throughout the year, 1년 내내 거기에 쓴다는 거고요. 자, 우리는 기대합니다. 모든 이용 가능한 공간들이 book, 예약하다는 뜻이죠. 공간이 예약되다 수동태 fully, 가득 예약되기를 곧 바랍니다. expect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오형식 구조로 취하고요. 수동태 썼고요. 그러므로 don't get left out. left out은 leave out이죠. leave out은 배제당하는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수동으로 배제당하지 않도록, 즉 당신만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get 플러스 pp도 수동태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는 볼 걸 희망합니다. 당신을 fair, 그 전시 박람회에서 보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죠.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지문 설명 마치고요. 19번 지문입니다. 신경이 처음에는 실망했다가 나중에 반가워하는 거죠. 세라는 그 다음에 동격으로 젊은 화가 위드 가지고 있는 사랑을, 페인팅, 그림에 대한 이 세라가 entered, 들어갔다 주어동사죠. 어느 지역 예술 컨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엔터가 어디에 들어가다, 참가하다 일 때는 전치사 into를 쓰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자, 그녀가 보는데요. 그 amazing, ing죠. 놀라운 예술 작품들. made by others, 다른 사람들에서 만들어진, 뒤에서 made pp가 꾸미고 있는 수동이고요. 자, 그걸 봤을 때 그녀의 자신감은 떨어졌어요. 자신감이 떨어지다 drop 대신에 suffer, decline 같은 단어도 들어갈 수 있죠. 근데 suffer가 고통스러워하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는 손상되더라고도 많이 나오죠.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아, 나는 상을 받지 못하겠구나. 누구나 이런 생각하겠죠? 다른 사람과. 그 다음에 the moment, 뭐의 순간? 판정의 순간이 왔을 때 the judges, 심사위원들이 announce,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begin 다음에는 ing 동명사나 투부정사 둘 다 되죠. 승자를 one by one, 한 명 한 명씩 호명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잠깐만 문장 구조를 잘 보세요. It wasn't until the end that. It was가 보이고 대시 보이죠? 바로 강조 구문을 이용한 거예요.
until the end. 끝날 때까지 아니었다. 뭐가 아니었다? 그녀가 heard the name. 그녀의 이름을 들은 것은.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죠. not until이 지금 붙어 있잖아요. not until은 일반적으로는 뭐뭐가 되어서야 또는 뭐뭐하고 나서야 라고 하거든요. 뭐뭐가 되어서야. 왜 이런 말이 되는지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끝이 끝날 때가 되어서야 그녀는 이름을 들었어. 그러니까 마지막 이름을 들은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는 it was와 that으로 강조 구문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not until부터 the end까지 강조했지만, 여기서 강조의 it is that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선생님이 써놓은 것처럼 되는데요. Not until the end. 그 다음 어떻게 돼요? Did she hear her name? 네, 뭐죠? Not until the end는 부정이잖아요. not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did와 she가 도치 구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did가 조동사, she가 주어, hear 본동사 원형으로 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낼 수 있는 확률이 있죠. 학교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세라 파커. 당신이 1등을 했네요. 자, 우리는 uniqueness, 독특함, 당신의 작품의 독특함 몇 마디 들었습니다. 라고 했고요. 세라는 overcome, 압도당했어요. 즐거움이 압도당했어요. 압도당하다 수동태 썼죠. 그리고는 멈출 수 없었어요. 미소 짓기를. stop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면은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고 ing는 하는 것을 멈추다니까 여기서는 to smile이 안 되죠. 미소 짓기 위해 멈출 수 없었다 말이 안 되죠. 자, 이러한 경험은 의미했습니다. more than 플러스 명사 뭐뭐 이상의 것이죠. 단지 우승하는 그 이상인데 그것은 confirm 확인시켜 줬어요. 그녀의 정체성 as 이때 뭐뭐로서죠. 과거로서의 정체성. 이렇게 상 받고 인정받아야 정체성이 한번 확인되는 얘기였어요. confirm 대신에 testify라든가 attest 비슷한 단어들이 있죠. 역시 19번도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죠. 네, 설명 이렇게 하고요. 자, 20번 지문입니다. 원래 주장 문제였죠. 성공하기 위해 인내심을 길러라 하는 얘기죠. 여러분 교재 아래쪽에 보시면은 해석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어 있죠. 그 단어는 여러분이 좀 미리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미리 보고 지문을 보는 게 훨씬 공부가 잘 되겠죠. Too many times 많은 경우에 그 다음 people이 주어져 사람들인데 especially 특히 오늘날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expect 주어 동사죠. 예상합니다. Things to just happen overnight. things 뭐 일이라고 해도 되고 상황이라고 해도 되고요. expect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오형식으로 취하죠. 어떤 일이 단지 발생하기를 overnight 하룻밤 사이에 발생하기를. 여기서 하룻밤이라는 것이 꼭 자고 일어나는 그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빨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tend 무슨 경향이 있느냐? discourage us from continuing. discourage A from B죠. A가 B 하는 것을 못하게 실망시켜서 못하게 하다 이런 말인데요. 우리가 continue to 계속해서 move forward, 앞으로 나아가는 즉 전진, 발전하기를 못하게 한다. 됐나요? 그러니까 빠른 성공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 이미 내용 파악은 끝났죠. discourage라는 동사는 courage가 용기잖아요. 그 dis가 붙어서 부정으로 실망시키다, 낙담시키다, encourage의 반대죠. A 플러스 from 플러스 B까지 쓰면은 A가 B 하지 못하게 하다 라고 읽으시면 돼요. 뭐 낙담 실망시켜서까지 해도 되고 꼭 그 뜻이 안 들어가도 비슷한데요. 자, 이 discourage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선생님 써놓은 거 keep from 제일 많이 나오죠. prohibit from, ban from, hinder from, restrain from 뭐 이거 말고도 prevent from도 많이 나오고 또 유사어로 뭐 deter from 많이 나오죠. 이 정도. from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당연히 동명사가 나와야 되죠. 이 구조는 한번 이 문장 서술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because 자 이것이 high-tech 여기서 this는 지금은 최첨단의 society 사회이기 때문에 everything we want 앞에는 관계대명사 생각됐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within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parameter 밑에 있는 것처럼 매개변수. 뭐의 매개변수냐면은
our comfort and convenience. 우리의 편안함과 편리함 그 두 가지의 매개 변수 말이 어려우면 제한 그 제한 안에 있어야 돼. 그 제한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 뭐야? 우리가 편안한 것 속에 즉 우리가 편안한 상태에 있어야 돼. 아무래도 최첨단 시대 뭐 스마트폰 우리가 많이 쓰는 스마트폰이 편리한 기계죠. 우리의 편안함 속에 있다. 즉 편리하게 해줘야 된다. 만약 그런 일이 doesn't happen 발생하지 않으면 fast enough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밀 때 뒤에서 꾸미죠. 앞에다 쓰지 않잖아요. 쉽죠? 우리는 tempt는 유혹하다고요. be tempted 수동태 써서 어떤 유혹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 tempt는 투부정사 오형식으로 쓰는데요. 한번 수능에 나온 적 있죠. lose interest 관심을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유혹이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 부정문이잖아요. 어떤 일이 빨리 안 일어나면은 쉽게 흥미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죠. 그만큼 우리가 너무 서두른다는 얘기잖아요. fast의 동의어로 promptly, swiftly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take the time 어떤 시간을 가지기를. time 다음에는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됐죠. requires to be successful 성공하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it이 뭐냐? 여기서 it은 뭘 가리켜요? 앞에 있는 명사? 네 아니고요. 이때 it은 이거는 많이 나오는 구조 중에 하나잖아요. it, take 플러스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쓰면은 이게 뭡니까? 투부정사 하는데 뭐뭐 하는데 A가 필요하다, A가 걸린다, A를 요구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네, 여기서 take 대신에 require가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it은 비인칭 주어입니다. 가주어가 아니라 비인칭 주어고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time과 it 사이에 위치가 생략됐다고 써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착각해서 여기다가 위치를 쓰면은 위치가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낚시형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사람들은 당연히 성공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일정 시간이 있지만은 그거를 가지고 싶지 않고요. 그만큼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막 서두르는 거죠. 성공은 it's not a matter of mere desire. 미래는 단지 욕망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아까 여기서 하룻밤 만에 생기길 바란다라는 게 어쩌면 이런 욕망이잖아요. 당신은 뭐 해야 되냐면 길러야 돼요. patience, 인내심을.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it은 desire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6번 문장이 이 글의 topic sentence 주제문이 되고요. 분홍색 형광펜은 빈칸 나올 수 있는 부분 표시해 드린 거고요. 여러분 따로 해주시고요. patience의 동의어로 perseverance, persistent 등등 있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고요. 근데 좀 최소 한번 적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당신은 fall prey to 그러면 단어장에 있는 것처럼 뭐뭇에 먹이가 되다, 뭐뭇에 희생당하다. impatience, patience의 반대말이니까 조급함이죠. 당신은 조급함에 희생이 되어봤느냐, 즉 조급함 때문에 망쳐봤느냐. 여기 prey 대신에 fall victim to라고 쓰기도 해요. 같은 말이고요. 대단한 일은 take time, 시간이 필요해 to build, 뭐 하기 위해? 축적되기 위해서. 그 대단한 일이 쌓여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build도 잘 썼죠. 만들게 하다가 아니라 쌓여가더라고 말한 게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맥락에 맞게 단어를 쓴 거예요. 중요 단어 딱 감이 오죠? patience. 동의어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자, 20번 지문 설명 마치겠습니다. 21번 지문, 원래 밑줄 함의 주론이었죠. 그게 뭐였냐면은 발달된 도구의 부재. 그것이 뭐냐면 문제를 제기해요. 환자를 이해하는데. 환자에게 나온 게 어떤 분야인지 아시겠죠? 자, if you, 만약에 당신이 원했다면 to create 만드는 것인데요. self-driving car, 자율자동차, 자기 스스로 운전하는 1950년대. 만약 그랬다면 당신의 최고의 옵션은 비동사 뭐뭐였을지 몰라요. to strap, 이때는 명사형법이죠. strap은 밑에 있는 것처럼 묶는 거. brick, 벽돌이죠. 벽돌을 to the accelerator, 악셀이라고 부르는 거기다가 묶는 거. strap A to B 구조를 가졌네요. 자, if 다음에 you had wanted,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might have been, 이거 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뭘까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적용됐죠. 가정법 과거 완료 어떻게 생겼나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가 들어가고요.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 조동사 과거, 뭐 would, could, should, might 보통 그렇게 배우죠. 그리고 마지막에 have, pp가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죠. 생긴 게 과거 완료니까 이름은 과거 완료인데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져오는 거죠. 지금이 아니고 이미 지나간 일, 그거를 실제랑 반대로 얘기하는 게 가정이잖아요. 네, 이겁니다. 만약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됐나요? 1950년대라고 말했으니까 그때 만약에 원했었더라면 그때 뭐뭐 했을 텐데. 딱 정확하게 가정법 과거대로, 과거 완료대로 썼네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 그냥 wanted라고 쓰거나 여기 might be, 특히 여기가 중요한데 might be 원형 쓰면은 안 되잖아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뭔지 모를 거예요. 나도 선생님도 이거 읽으면서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벽돌을 묶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원래는 엑셀에 발을 올려놓고 눌러야지 계속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발을 띄고 거기다가 벽돌을 묶어놓고 벽돌로 누르게 만들면 내가 발 안 눌러도 간다. 뭐 이건데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예상이 되죠? 그렇다. 그 차량은 would have been able to move forward. on its own은 스스로죠. 스스로 혼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slow down, 속도를 늦출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turn, 방향을 바꾸는 투부정사 뭐 하기 위해? barrier, 장애물 피하기 위해 그런 거 못하죠. 벽돌 하나만 해놨으니까. 여기 would have been 얘도 앞에서 그 나왔던 가정법이 계속 적용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냐면 같은 50년대에 그랬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가정법이 적용됐고요. 그러나 does that mean 그것은 의미할까? 그 다음 mean 다음에 접속사 대생략되고 다시 조동사가 나왔죠. 전체 개념, 바로 자율운전이라는 그 차의 전체 개념이 worth, 가치가 없는, pursuing, 추구할 가치가 없다라는 걸 의미할까? 그 다음에 no라고 했네요. worth 다음에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죠. 그러니까 worth는 그냥 명사를 뒤에 붙여도 되고요. 또 동명사를 붙여도 됩니다. 근데 특이하게 다른 형용사하고 다르게 이렇게 꾸미죠. 해석은 명사의 가치가 있는 또는 ing할 가치가 있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worth pursuing, 추구할 가치가 있지 않는 이렇게 worth ing고요. 밑에 약간 바꿔놨는데 is not worth pursuing 이 부분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doesn't deserve 그리고 pursuing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is not worthwhile to pursue. worthwhile은 투부정사 씁니다. 얘는 ing를 쓰진 않아요. 얘네들이 다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뭐 벽돌을 갖다 놓는 거 그거 가치가 없느냐 아니라요. It only means 그것은 단지 의미하죠. 됐죠? At the time 그 당시에 우리는 yet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도구를. 그 도구는 we now possess. 관계대명사 생략됐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도구들. 자, 그 다음에 to help는 누굴 꾸미느냐? 네, 이것도 바로 to를 꾸미는 겁니다. 도구. 그러니까 첫 번째는 관계사절 수식어를 붙였고 두 번째는 투부정사 붙였는데 투부정사가 앞에 나와도 뭐 크게 이상하지 않지만 얘가 더 좋죠. 도와줄 도구예요. 뭘 도와줘? help 다음에는 투부정사나 동사원형 다 되죠. 네, 잊으시면 안 돼요. 투부정사도 되고 동사원형도 되죠. 기본이죠. enable, 뭐를 가능하게 하는 걸 도와주냐면 차량이 투부정사, enable은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작동하는 건데 both A and B. 자율적으로 작동하고 또 안전하게 작동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도구.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때는 없었다. 문장 서술은 간단하게 연습해 보시고요. 바로 이런 once distant, 한때는 멀었던 꿈이 이제는 seen, 보인다. 우리의 손이 닿는 곳 안에. within reach, 그런 말이죠. 손이 더 닿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뭐랑 같은 말이에요? around the corner 또는 impending은 임박한.
곧 될 거다. 사실 지금도 이미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들이 있다고는 하죠. 상용화가 안 됐을 뿐 무섭잖아. 그 다음에 It is much the same. 그것은 많이 똑같은 이야기야. medicine. 의학에서도. 그러면 이제 소재가 바뀌었다는 게 보이죠? 소재가 바뀌었다는 거는 대부분 뭐예요? 앞에까지는 비교의 대상, 비유의 대상이라는 걸 많이 얘기해 주죠. 그 다음에 20년 전에 우리는 여전히 테이프를 감고 있었어요. 벽돌. 어디다가? 엑셀에다가. 바로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말했던 것을 의학 분야에서 비유하고 있어요. 어쨌든 비슷한 얘기고요. 오늘날 우리는 approaching the point. 어떤 포인트에 접근하고 있느냐면은 where가 포인트를 꾸미는 관계부사가 들어갔고요. 우리가 이제는 bring some appropriate technology to bear. bring to bear라는 수거가 있어요. 단어장에는 있을 거예요. bring 만약에 A가 목적어고 to bear 그러면 이때 to bear은 투부정사입니다. bear라는 동사는 뭐 새끼를 낳다라든가 지니다 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 투부정사를 bring 합쳐서 이게 뭐냐면은 A를 이용하다라는 뜻도 되고 또 A를 어디에 뭐 쏟다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중간에 목적은 some appropriate technology. 어떤 적절한 기술을 이용합니다. in ways 어떤 방법으로 이용합니까? that 관계대명사죠. advance 발달시키는 여기 빈칸 나올 수 있죠. 우리의 이해. patient 환자에 대한 이해. 근데 그 환자를 뭐로 이해하는 거냐면 as 뭐뭐로 써죠. unique individual 하나의 고유한 특징적인 인간으로 중요한 건 인간으로 이해한다는 거. 네, 8번이 주제문인 거죠. topic sentence 표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까 위에서 차량 얘기하면서 자율주행 차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추가할 가치가 없진 않다.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자를 사람으로 이해하는 게 바로 그 비유가 되는 거고요. approach 접근하다 얘는 타동사입니다. 뒤에 to를 쓰면 안 돼요. approach the point 이게 맞죠. 이런 게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advance 대신에 enhance, polish 등등. polish는 뭐 다듬다 이런 말인데 닦다 이런 말인데 꼭 빛을 내는 닦는 거 말고도 다듬다란 말 세련되게 하다. 그 다음 문장 in fact 실제로 많은 환자들은 이미 wearing device 장치를 착용하고 있는데 어떤 장치냐? 관계대명사죠. 모니터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고 하여튼 관찰하는 거죠. 그들의 컨디션을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데 감독하는데 일단 위치 끊고 그것은 이때 위치는 앞에 있는 뭐 디바이스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디바이스가 아니고요. 허락해요. 의사들로 하여금 투부정사 얼라우 목적어 투부정사 뭐하도록 그들의 환자와 얘기를 나누도록 허락한다. 그러면 장치가 허락하는 거냐? 그래요? 그럼 스위치가 안 맞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꼭 장치가 허락한다기보다는 환자가 장치를 착용하고 있어서 모니터할 수 있다는 앞에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즉 내용이 선행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취급이에요? 단수 취급하는 거지. S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in a specific 구체적이고 refined 뭐 세련되고 세련됐다기보다 뭐 잘 정돈되고 feedback driven feedback 의사가 환자가 어떤 말했을 때 의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반응에 driven 유도되는 이런 뜻인데 pp를 썼어 수동으로 ing 쓰면 안 돼요. 피드백이 드라이브 하는 우리말로는 그게 어울릴 것 같지만 뒤에 있는 방법이 driven 되는 이 둘의 관계가 수동이잖아요.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자, 그 다음에 또 관계대명사죠. 그 방법은 심지어는 possible decade 10년 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바로 이런 이제 장치를 착용해서 의사와 환자 간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옛날에는 당연히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가능하고 바로 이 덕분에 우리가 환자를 한 개인으로서 뭐 인격체로서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때 위치는 앞에 있는 디바이스가 아니라고요. 이런 게 이제 판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의사들에게 얘기하도록 허락한다 뭐가? 이런 상황이.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21번 설명 마치겠습니다.
22번 지문 볼게요. 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overrate, 과대평가하다죠. The impact of the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의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In part because, 잠시만요. In part because, 부분적으로는 뭐뭐 때문에, in part가 because를 꾸미고 있죠. 그래서 부분적인 이유는 뭐냐면 더 옛날 기술들, 낡은 기술들은 observe, 흡수되었기 때문에 어디로? 바로 우리의 삶의 가구로. 가구가 뭘까요? 그 선생님도 약간 낯설었는데 가구가 뭐냐면 일종의 부속품이라는 거예요. So as 플러스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죠. in order to랑 같은 것이죠. almost be invisible, 거의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게 되도록 우리의 삶 속에 흡수되었다 이런 말이네요. 일단 1번은 주제문이고요. 위에 보시다시피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기존 기술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기존 기술보다 새로운 기술이 더 과대평가받고 있다. 이게 비슷한 말이죠. In part because, 또 partly because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접속사를 꾸며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네, 부사잖아요. in part도 바로 그런 역할이고요. overrate의 동의어로 overstate, exaggerate, inflate, 부풀리다도 가능하고 become plus observed, 이것도 수동이죠. become plus pp도 수동이고요. 자, 이 부분 빈칸 넣을 수 있고요. invisible의 동의어로는 동의어라기보다는 대신할 수 있는 말로 intangible, imperceptible 이런 말들 가능하고요. 자, 젖병을 예를 들어보자. 여기에 있습니다. 간단한 implement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인 앞에 있는 젖병은 관계대명사죠. 바꿨어요. 근본적인 인간의 경험을 누구에게? 엄청난 수의 아기들과 엄청난 수의 엄마들에게 뭔가 경험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나 바로 그것은 즉 그 임플리먼트인 베이비 바틀은 어떠한 장소도 찾지를 못했어요. 우리의 기술의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한 변혁을 일으켰지만은 역사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여기 이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화면을 잘 보시면은 그리고 이 말이 바로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흡수됐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특별히 뭔가 대단한 기술로 인식이 안 되는 거란 얘기고요. 이 기술은 be thought of, 뭐뭐로 생각되다 수동태고요. as, 로서인데 think of A as B 그러면은 A를 B로 생각하다죠. 이게 수동태로 지금 바뀐 거고요. as 뭐로? classic time shifting device. 클래식은 고전이 아니고요. 클래식은 전형적인 typical하고 유사한 말입니다. 밑에 번역에도 이렇게 돼 있고요. 전형적인 시간을 바꾸는 장치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젖병이. as 왜냐하면 바로 그 젖병은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엄마들로 하여금 뭐 할 수 있게 해요? to exercise 더 많은 통제를 발휘하도록. 뭐에 대해서? 바로 timing of feeding. 먹을 거를 주는 시기니까 요거는 수유가 되겠죠. 여기서는 애기 젖주는 그 수유의 시기에 대한 더 많은 통제를 할 수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다음 문장 또 계속 이해가 될 거고요. 또한 그것은 function, 지금은 동사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 써서 시간을 절약하는. 그 다음에 as 왜냐하면 자 이렇게 모유를 젖병으로 모유 수유하는 것은 allow for도 여기서는 허락한다는데 사실은 이제 원래 allow for는 고려하다 참작하다 지금은 그냥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이렇게 썼고요. someone else 다른 사람이 else 다른이죠. 뭐 하도록? 대체하도록. 엄마의 시간을 대신하도록. 그러니까 원래 모유를 수유할 때는 엄마가 무조건 아기를 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젖병이 있으면 아빠도 아기 분유 먹일 수 있고 이모도 먹일 수 있고 엄마가 그 시간에 쉴 수 있잖아요. 바로 그걸 대신한다는 얘기죠. 자, substitute for 플러스 명사가 뭐뭐를 대신하다. 이게 for까지 붙어야 뭐뭐를 대신하다 단어짝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for를 빼면 안 됩니다. 만약에 substitute만 쓰고 the mother's time이라고 쓰면 안 돼요. 이 이유가 뭐냐면
substitute도 대체하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의어로서는 replace도 대체하다인데요. 여기저기 자주 볼 테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replace A with B 여기도 많이 나오죠. 똑같은 게 substitute B for A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A를 B로 대체하다, 교체하다, 대신하다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를 B로 대체하다예요. 그럼 만약에 for A가 없으면 B로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B가 되는 거예요. A는 사라지고. 이것도 A를 B로 교체하는 건 A를 버리고 B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만 있으면 for가 없으면은 B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엄마의 시간으로 가는 게 아니죠. 엄마의 시간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substitute for 플러스 명사가 바로 이 for A 자리가 돼서 엄마의 시간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동의어는 replace만 쓰거나 아니면 take the place of도 같은 말이고요. potentially 잠재적으로는 therefore 그러므로 바로 그 젖병은 엄청난 implication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바로 시간 관리. 어디에서? everyday life,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분명히 그런데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overlooked, is overlooked 수동태였었죠. 간과되어지고 있어요. 무시당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discussion, 토론인데 뭐에 대한 토론? 초스피드 사회, 지금처럼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사회에서 어떤 토론이 이루어질 때는 젖병? 에이 뭐 별거 없어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하이스피드는 뭐 초고속 통신이나 차가 빠른 게 아니라 변화가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문맥에서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간과된다. overlook 대신에 overshadowed, dismissed, depreciated 다 유사어들이 되겠죠. 네, 이 글은 첫 문장 주제문 나머지 예시를 통한 이해를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새로운 기술은 과대평가하고 반대로 이제는 너무 당연시 돼버린 옛날 기술들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젖병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리고 간과당한다. 예, 중심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럼 22번 설명 마치겠습니다. 23번 지문 보겠습니다. 원래 주제를 보면은 사업에서 empathy, 공감에 대한 다른 해석들. 업종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공감이라는 거는 자주 is listed, 어떤 명단에 적힌다, 명단에 들어간다 수동태 썼네요. as 전치사죠. 뭐뭐로 썼냐면은 가장 desired, 바라는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 하나.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전형적인 형태죠. desired, ing가 아니라 ed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라는 기술이 아니라 기술이 desire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냐면은 고용주와 고용인 둘 다. 그 다음에 although 비록 뭐지만, 비록 without ing 뭐하지 않지만 specify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다. 단어 다 보셨죠? 여기 단어장이 없나요? 없는 것 같네요. 명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됐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무엇을? What is meant. 무엇이 의도됐는지. By empathy. 공감이란 말에 의해서 무엇이 의미되었는지. 그 말은 공감은 무슨 의미인지. 하지만 what이 의도, 의미되는 거 수동태를 쓰는 게 맞죠? 자, 공감이라는 건 분명히 누구든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는 해. 비록 뭐하지 않고도, 비록 엠퍼시가 뭔지 설명을 안 해도. 여기 역접이 살짝 들어가 있죠? 자, 근데 여러분, although 좀 이상하지 않아요? although는 접속사죠. 그러면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죠?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반대로, 아이고, 그러면 주어 동사가 없으면은 despite가 맞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할 것 같아요. 여기 despite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그렇다 치고 왜 안 되냐면은 without이 전치사잖아요. 이미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전치사가 나올 구조가 아니에요. 전치사 다음에 바로 명사가 나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요걸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문제는 왜 although는 되느냐. 생략에 대해서 그런 건데요. 일반적인 경우는 종속 접속사 다음에 주절의 주어와 동일한 주어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을 하고 쓸 수 있는데요. 지금은 주절의 주어가 엠퍼시니까 여기 엠퍼시가 들어가냐. 그건 좀 이상하죠? 공감이 설명하지 않는다. 공감이 자기가 설명한 거 아니잖아요. It goes 정도가 생략이 된 건데요.
It goes without ing, 뭐뭐 하지 않고 그냥 진행되는. 그 중요한 것은 despite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고요. specify 동요로 elaborate on, 정교하게 설명하는 것, define 정의하다. 그 다음 어떤 사업체들은 stress, 강조하다죠. 얘도 단어장이 없네? 단어장이 뭔가 좀 허술하네요 오늘. 강조하다죠. 뭐냐면 공감, 인지 공감이라는 걸 강조해요. 그 다음 emphasizing, 분사구문이죠. 강조하면서 무엇을? 필요성. 지도자들에게. 그 다음에 to understand는 앞에 있는 need를 꾸며주는 건데 for leaders는 의미상 주어죠. 지도자에게가 아니라 지도자들이 이해할 필요성. 관점을 누구의 관점이냐면 직원들과 고객들의 관점. when plus ing 분사구문이죠. 협상할 때. deal, 그러니까 거래를 또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두 가지 경우에 다른 사람의 관점 이해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인지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others. others는 여기에 some businesses니까 other businesses겠죠? 다른 업체들은 강조합니다. affective, 정서적인 공감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또는 empathic, 공감하는 concern, 관심 같은 거. emphasize, 여기 역시 분사구문이죠. 무엇을 강조하면서 지도자의 능력인데 투부정사 뭐하는 능력? ability 다음에 투부정사죠. 신뢰를 얻는. 누구로부터? 역시 직원이나 고객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들을 대하는데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공감을 가지고 이게 바로 정서적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인지 공감을 강조했고 여기는 정서 공감 강조했죠. 그래서 다른 해석을 지금 설명이 나온 거고요. 뭐 이런 건 잘 안 되지만 여기 others 대신에 the others가 들어가면 안 되죠. the others는 나머지 모두잖아요. 전체 다니까 안 되죠. 그 다음 어떤 컨설턴트, 자문위원이 주장할 때 뭐라고 주장하냐면 성공적인 사업체들은 공감을 foster, 기른다 밑에 있죠. 기르는데 그렇게 말할 때 그 다음에 what that translates to 까지가 왓절 주어예요. 왓절 주어인데요. 좀 특이하죠. 좀 내리고요. 대신 그것이 translate, 번역하다도 되고 옮겨도 되거든. 그 다음에 to 어디로. 뭔가 허전하죠? 여기 뭐가 없어요. 그죠? 여기도 뭔가 없고. translate는 우리가 뭐뭐를 번역하다. 이게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타동사로도 많이 쓰이는 걸 알지만 자동사도 있어요. 자동사로는 옮기다가 아니라 옮겨지다 이거예요. 트랜스가 원래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옮겨지는 것. 왜냐면 옮겨지다는 어디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to의 목적어가 what이죠. 일단 첫 번째로는 관계대명사 what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지? 옮겨지는 것이라는 거는 바꿔 말하는 걸 얘기해요. 바꿔 말하는 거. 외국어로 번역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뭐냐면 대절인데 회사들은 수행해야 한다 이거예요. 아주 시장조사 잘하는 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장조사를 왜 해야 될까요? 네,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면 바로 공감을 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중요한 연결하죠. 공감하는 회사는 이해합니다. 필요성, 그 다음 want, 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필요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앞에 있는 needs는 뭐 요구나 수요라고 하면 되고요. want는 명사를 쓸 때는 필요나 결핍이란 뜻 많이 나오죠. 그 고객들의 필요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seek, understand와 병렬이죠. seek to 부정사 뭐 하려고 시도하냐면 성취시키는 거죠. 그러한 필요와 요구를 그래요. fulfill 대신에 meet, gratify, materialize. 특히 meet 많이 나오죠. understand의 동의어로 comprehend나 grasp 역시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 어떤 사람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말할 때 empathy, 공감을 가지는 디자인, 공감을 가지고 공감이 투영되는 설계를 말할 때 what translates 또 똑같이 아까랑 what절이 주어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을 옮겨하면 그것은 뭐냐면 회사들이 take into account, 아주 기본 수거죠. 뭐뭇을 고려하다죠. 또는 take into 고려 consideration 이거랑 같은 말이죠.
뭘 고려해야 되느냐? 이게 목적어네요. specific, 특정한 필요. 서로 다른 집단에, 여기서 집단이 어울리죠? 그 특정한 필요를 고려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the blind, 시각장애인, the deaf, 청각장애인, 더 플러스 형용사죠? 또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영어 비사용권자라든가 아니면은 생맹, and so on 등등등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의 각자의 니드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이거를 고려해야 되죠? when ing 분사 공부할 때, 제품을 설계할 때. 서술형 낼 때 이 부분 빼고 형광펜 부분만 낼 수 있죠. specific의 동의어로는 particular라든가 또는 전혀 다른 respective, 각각이란 말인데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그 전체에서는 5번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5번의 topic sentence 표시해 주시고요. 그 위에는 공감을 지금 원래 문제였던 주제를 보시면은 아까 본 것처럼 공감에 대한 요구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업체는 인지, 어떤 사업체는 정서, 이거를 강조했는데 그 공감을 알아내기 위해서 시장 조사해야 되겠죠? 시장 조사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뭐가 필요한지, 저 사람들은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주제하고 다르게 선생님이 주제문을 5번으로 했는데 원래 문제하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이 지문을 다시 분석해서 낼 때 문제하고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읽어보면은 위에서처럼 다르게 해석한다 끝 이게 아니라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중요한 얘기가 들어갑니다. 23번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 24번 질문 볼게요. 원래 문제였던 제목 보면은 커넥트 되어 있지만 스트레스 받아 아이들에 있어서 디지털실에서의 문제들. 분명히 서로 연락은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네요. 가장 prevalent, 많이 나온 단어죠. 가장 이제 만연한, 가장 흔하게 퍼져 있는 문제. Kids report, 관계대명사 생략됐죠.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문제는 대절, 접속 대시고요. 그 아이들은 뭐뭐처럼 느낀다는 거야. 뭐처럼 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할 필요? accessible. 접속 가능한, 접근 가능한, 즉 연락되는. all the time, 항상, 언제든지 연락이 되는 이란 말이겠죠. 예, 이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는 게 문제라고 하네요. prevalent의 동의어로는 prevailing, 특히 이 둘은 많이 같이 쓰이고요. widespread도 같은 말이죠. like는 여기서 접속사예요. 일반적으로 like는 전치사로 쓰이죠. 명사처럼. 근데 like they need, 네, 주어 동사 앞에 쓰이기도 하죠. as도 그랑 as if랑 같은 말인데요. 이 정도만 접속사인 줄만 알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은 바로 그런 것을 다 allow for, 고려하고 참작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kids, 아이들은 느낀단 말이에요. 의무를 느낀다. 의무가 뭐냐? 바로 이거죠. 계속 연락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의무예요. 됐나요? 항상 스마트폰을 쥐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언제든 카톡이 오면은 답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말이죠. obligation의 의무란 뜻의 동의어로는 imperative라든가 obsession, 얘는 강박증이란 말입니다. 조금 다르죠? 물론 의무는 여러분들 잘 아는 duty 이렇게 있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쉬워요. 대부분 우리가 to relate, 여기서는 이해하다죠?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앞에 있는 it, 그것을, 즉 이 아이들의 심경을. 여기서 하나 더 추가 설명드리면 to relate it, 자, 될까요 안 될까요? 원문에는 it이 없죠? it을 쓰면 되는가 안 돼요? 이것도 됩니다. 아니 앞에 it이 있는데 왜 또 it을 쓰느냐? 지금 원래 문장에서 it은 앞에 있는 아이들의 심경이죠. 그 아이들의 어떤 의무를 우리는 이해하기 쉽다죠. 근데 만약에 이걸 가주어로 보고 앞에 있는 의무를 목적어 it으로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앞에 for는 의미상 주어죠. 당신은 아마도 느낄 거예요. 똑같은 pressure, 압박감을 너의 삶에서도. 어른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정말로 챌린징 뭐예요? 도전하는 아니고 힘든이죠. 그 difficulty랑 같은 말이죠. it은 가주어고요. to deal with가 진주어가 되겠네요. deal with 무엇을 처리하는 거. fact that, 동격이 되시죠? 어떠한 사실이냐.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과 또 우리가
즉각적으로 항상 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여기까지의 팩트. 이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얘기죠. 어쩌면 당연한 건데도. 일단 4번이 키 센텐스 주요 정보 문장이고요. instantly와 동의어로는 promptly 혹은 at once, 즉시란 말이죠. 스마트폰 뭐 있다고 항상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죠? 10대나 아니면 10대 초반의 아이들에게 그들은 누구냐면 관계대명사 여전히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요. in and out. 그냥 안팎을 말하는데 안팎이라는 게 뭐 세부적인 모든 것을 말하죠. social interaction, 사회적 상호작용, 상호작용이라는 말 참 많이 나오는데 사회적 상호작용은 인간관계를 말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 친구들과의 교류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 모든 것을 여전히 배우는, 아직은 다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계속 배워가는 과정인 이런 10대들에게는 훨씬 더 worse, 더 나쁜 일입니다. 그것은 이 앞에 있는 이거 deal with the fact를 얘기하는 거겠죠. 쉽지 않죠. 당연히 쉽지 않죠. 아직은 다 성장이 아니니까. 근데 이 어른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어떻게 때때로 play out, 작용하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식이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니까 하우 썼고요. 당신 아이가 텍스트, 문자를 보내요. 친구 중에 한 명에게. 근데 그 친구가 text back, 답장을 right away, 즉시 하지 않아 만약에. 자, 이제 당연히 또 이 가주어겠죠? 쉬워요. Your child, 의미상주어, 그 다음에 to think 진주어가 되겠죠? 뭐라고 생각하는 일이 쉽게 벌어지겠느냐? 이 사람은, 즉 내가 문자 보낸 친구는 원하지 않는구나. 내 친구가 되기를 anymore, 더 이상 이런 말이죠. 지금은 되게 온순하게 썼는데 우리는 당연히 욕을 한마디 달겠죠. 나랑 친구 먹기 싫구나 이놈. 그러니까 다시 문자를 하고 또 하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blowing up their phone, 걔네들의 핸드폰을 박살내겠어. 문자 왕창 보내가지고. 물론 진짜로 그런 거 아니겠지만은 이것은 스트레스를 inducing, 유도하는, 일으키는, ed가 들어가지 않고요. 유도하는, 그리고 read. 자,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것이 읽어 as aggressive, 공격적인 의로. 전혀 말이 안 되죠. 이때 read는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지만은 뭐뭐라고 읽히다예요. 공격적인 것으로 읽힌다. 여기는 ly 붙이면 안 되고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드문 경우인데 저런 동사들이 몇 개 있어요. write, sell, peel, 그리고 저 read가 대표적인데요. 얘네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능동태, write, sell, peel, read 능동태죠. 능동의 형태로도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애들이에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 특정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write는 쓰다 말고 써지다. sell, 팔다 말고 팔리다. 특히 많이 나오죠. peel, 껍질 벗기다 말고 벗겨지다. read, 읽히다. 네, 이런 경우들이 드물지만 자주 안 되는데. 그러나 저런 메시지 보내면 당연히 공격적인데 공격적이라는 말은 provocative나 defiant 비슷한 말이고요. 하지만 당신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쉽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easy가 아니라 easily 들어가네요. 그러면 왜 아이들은 이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할까요? 바로 그게 즉각적으로 답을 못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즉각적으로 핸드폰에 답 못하는 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은 아까 그랬잖아요. worth. 이게 애들한테 더 힘든 거예요. 아직 배우는 중이니까. 근데 어른도 그래요. 선생님도 뭐 섭섭할 때 많거든요. 갑자기 화날 때 삐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특히 카톡은 그놈의 읽음 숫자 때문에 더 심하죠. 자, 24번 설명 마치고요. 26번은 별로 그렇게 일치 지문도 어떨 때는 주제가 있거나 또 서술형 나올 만한 것도 있는데 여기는 선생님이 아무리 분석해봐도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가볍게 읽어볼까요? 테오도르 폰 카르멘이라는 사람은 헝가리 태생의 아메리카, 미국에서 사는 공학자인데 그 사람은 워낙 뭐 중에 하나야? 가장 위대한 마인드,
지성도 되고 사람도 되는데 합쳐서 지성인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원 어브 다음에 복수명사 들어가야죠. 자, 20세기의 지성인 중에 한 명이고요. 그는 헝가리에 태어났고요. 일찍의 나이가 어린 나이에 탤런트, 재능을 보여주었죠. 수학이나 과학에. 그러다가 1908년에 그는 받았어요. 닥터럴 디그리면 박사학위죠. 엔지니어링 공학. 괴팅겐 대학의 독일에서. 그러다가 20년대에 그는 여행하기 시작했어요. 렉처, 강사로서 또는 컨설턴트, 상담위원으로서 to industry. 산업체에게 상담해 주는 거라서 to가 들어가죠. 업체에게. 그는 초대받았습니다. 손태 썼죠? 미국으로 초대받아서 투부정사,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초대받았냐, advice. 가끔 이거 스펠링 틀리는 친구들이 있던데 SE가 동사예요. CE는 명사고요. 공학자들에게 충고해 주려고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wind tunnel, 풍동이라고 하는데 선생님도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엄청나게 큰 터널을 만들어서 일부러 거기다가 엄청 센 기류를 일으키고 그 안에 비행기 같은 거로 물체 운동 테스트 같은 거 하는 거래요. 자, 여기 대학에서. 자, 그는 디렉터, 감독관이 되었는데요. 구겐하임 항공 실험실 1930년에. 그리고 나중에 그는 National Model Science 과학상을 받았습니다. Was awarded 통틀 썼고요. 뭐에 대해서? 그의 리더십,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잃지 말고 특별히 문법도 뭐 몇 개, 이것들도 별로 틀릴 만한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흐름이 중요하냐? 흐름도 낼 만한 게 없어요. 원도 다 표시되어 있고. 가볍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26권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구독과 댓글 부탁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